당에서는 공식 대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 김정숙 여사님을 물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는데 그 물귀신은 불행하게도 자신들의 발목만 잡을 것이다. 그 문체부가 2,500만 원에 치르려던 행사를 영부인이 끼어들어서 4억 원이 낭비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시는 분 계시던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지함과 용감함이 결합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하는구나 하면서 참담합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 외교 정책을 폄훼하려고 할까 생각해 보면은 결국 김건희 여사의 좀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희들이 이해가. 아까 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물으셨는데 당에서는 공식 대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17시간 전에 한 포스팅의 5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합시다. 총선 참패 뒤에 정부 여당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도대체 그동안 보지 못한 굉장히 즉흥적인 그런 국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정부 일을 2번 해봤는데 한 번도 이런 식의 반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부 시스템이 지금 망가진 겁니다. 망가진 상태에서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공세를 취합니다. 이 정치 공세가 국격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언론인 여러분께서 사실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좀 통해서 정부 여당의 국격 훼손을 좀 막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물귀신 작전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다시 논의가 되고 발의가 되고 또 수사를 계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확산이 되니까 뜬금없이 지금 김정숙 여사님을 물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는데 그 물귀신은 불행하게도 자신들의 발목만 잡을 것이다. 자신들만 먹어줄 것이다. 경고해드립니다. 인도 순방을 갔던 그때나 지금이나 국익보다 자기 정치가 더 중요한 일부 정치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냥 평범할 수 있었던 일정과 외교들을 특별한 일정과 외교로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폄훼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내식과 관련해서 조금 있으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 그 6천만 원짜리 기내식을 먹었다라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뭔가를 문제를 제기할 권리도 있지만 그 자료를 국민들에게 또 상대방에게 제시할 때는 여러 가지 팩트 체크들을 거쳐야 되는 것은 의원들의 기본 소양 중에 소양일 것입니다.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2,500만 원에 치르려던 행사를 영부인이 끼어들어서 4억 원이 낭비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시는 분 계시던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지함과 용감함이 결합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하는구나 하면서 참담합니다. 당시에 한 인도간에는 활발한 교류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성과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본에게만 유일하게 허용됐던 도착비자 제도가 시행이 됐고 인도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중국어 대신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추천됐고 뉴델리 시내에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건립이 됐고 인도 고교 역사교과서 최초로 한국 역사 과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께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모디 총리는 직접 김정숙 여사의 방문과 관련해서 국빈급 예우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모디 총리는 트윗을 통해서 직접 본인이 김정숙 여사의 방문을 환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원래 가려고 했었던 그 디왈리 축제에 대한 사진과 내용들도 실시간으로 계속 인도에 있는 국민들에게 홍보했다. 뿐만 아니라 디왈리 축제에서의 연설 또한 인도 전역의 생중계까지 되기도 했었습니다. 더 이상의 정쟁은 국격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 뻔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자료 한 장을 가지고 그렇게 흔들어대는지 너무 뻔히 압니다. 충성 경쟁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충성 경쟁이 중요해도 국익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 통상 정책에서 핵심이 뭐였냐면은 신남방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신남방위원회를 만들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가 인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였던 거고 그래서 인도 모디 총리가 자기들의 디왈리 축제와 또 우리나라와 관계 있는 허황우 기념식 착공식과 관련해서 인도 총리의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 또 대한민국 정부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려고 하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법적인 문제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배경을 놓고 보면은 인도 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최고의 어떤 고위급 인사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는 그 인도 총리의 요청에 가장 뭔가 잘 맞는 분이 누군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은 특히 허황우 그 기념식 착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사님이 가시는 게 그래야 또 인도 총리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어떤 우리 정부의 답변이 아니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잘 설명될 때 나머지 부분은 되게 절차적인 문제인데 잘 기자분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점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신남방 정책이 그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경제수석도 뭐 탈중국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신남방 정책이라는 건 여전히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통상 외교 정책에 흠집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대단히 그 실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우리 이 외교 정책에 를 폄훼하려고 할까 생각해 보면은 아까 민영배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김건희 여사의 좀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죠. 대단히 치졸한 그런 저는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 여하튼 이건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좀 중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